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채권의 직장인 수준에서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되고 채권을 설명해 주시는 거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에 뭔 말인지 이해를 안 됐었던 부분인데 제 그냥 대충 얘기를 들으시고 더욱더 궁금하다 보면은 다른 데를 많이 알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직장인 수준에서 한번 알려를 드리면 우리가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금을 한다든지 파킹 통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적금을 넣는다든지 뭔가 됐든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 사업을 위해서 뭐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부동산 형태로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현금성 자산을 내가 회사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서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은 말 그대로 회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나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나라에서도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가게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내가 현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종류인 거고 이 종류는 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저금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물건의 부동산을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회사에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가 됐든 회사가 됐든 국채를 사든 아니면 기업체를 사든 내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냐 이게 채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형태로 뭐 금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코인도 있는데 요거는 저도 지금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나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네 가지의 형태 중에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식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하냐 아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부동산을 하냐 아니면 채권을 하냐 이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넣어놓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채권은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내가 돈을 빌려준 건데 우리나라 채권을 살래요? 미국 채권을 살래요? 이 생각이 들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안전한 거고 심지어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어떠한 이자율로. 근데 이 이자가 근거이 되는 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미국이 5.5고 한국이 3.5니까 당연히 같은 돈 빌려줄 거면 미국에 빌려주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오늘 그래서 채권을 예를 들 건데 채권 시장은 1년 미만을 단기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6개월만 맡겨도 우리는 되게 오래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은 보통 이제 1년 미만은 다 단기 채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30년까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맡길 때마다 금리가 조금씩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채권은 지금 여기 보면 채권이 여기는 엄청 높았다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다가 여기서 쭉 올라요. 이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하면 많이 빌려주는 만큼 나한테 기회비용이 큰 건데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여기 단기는 갑자기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10년 뒤부터 또 다시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20년하고 30년하고 또 달라.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이상하구나. 지금 채권 시장이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르구나라는 것만 여기서 봐도 채권 시장이 지금 적기이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엄청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채권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채권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4.3년, 3.3%로 30년 동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5%인데 미국이 그러면 손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5%에서 옛날처럼 1% 아니면 0.5%까지 떨어지면 0.5%가 되는 시절이 왔었을 때 나의 30년 4%짜리 채권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채권이겠어요. 그러면 이 채권 가격 자체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권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는 금리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장기채를 사서 금리가 떨어질 때 시세 차익을 얻겠다. 요런 개념을 가진 게 장기채권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에서는 채권에 대한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채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엄청 높고 뭔가 역전이 돼 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채권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는 investing.com 앱을 저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채권에 대한 ETF 상품을 볼 때는 실제로 토스로 종목을 볼 수 있거든요. 토스로 종목 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DV랑 이 고브랑 그 다음에 요거 에이스 미국 국채 30년 요거 3개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은 제가 보고 싶은 종목들만 이렇게 뚝 넣어놓고 여기에 종목을 누르면 실제로 배당은 얼마인지 지금 3.8% 4% 가까이 주죠.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토스를 보고 실제 거래하는 거는 미래에셋 대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사항이나 이제 알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원래 주제대로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